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동 미군 감축과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등이 유럽 안보에 거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안보 전문가들은 주동 미군 감축보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이 철회된 점이 더 큰 안보 위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무기고가 점차 고갈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럽의 안보 위기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2024년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억제를 위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를 올해부터 독일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은 영국과 함께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이 완성될 때까지 미국산 미사일로 유럽 영공을 방어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력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규모가 국방부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일단 차분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란 전쟁을 계기로 유럽 안보 시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규모가 당초 국방부가 발표한 5천 명보다 더 클 거라고 말했습니다. Why is the U.S. removing troops from Germany?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앞서 미 국방부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5천 명 규모의 주동 미군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은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일 주둔 미군은 독일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익히지만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워커는 미군 철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독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착오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Oder eben sehr geschickt nicht verhandeln und die Amerikaner dann nach Islamabad reisen lassen und ohne Ergebnis wieder abreisen lassen. Da wird eine ganze Nation gedemütigt durch die iranische Staatsführung, vor allem durch diese sogenannten Revolutionsgarden. 미국이 유럽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하기로 한 것도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에 더욱 타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주독 미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3만 6천 명으로 유럽 주둔 미군 8만 4천 명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본격화하면서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 나경일입니다. 중동 전쟁을 비판한 뒤 미군 철수 등 후폭풍에 휘말린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지 시간 3일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미국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은 두 정상 간 갈등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철수와 자동차 관세 인상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형 석유 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Это, конечно, попытка оказать давление на Россию. Но ни одна уважающая себя страна и ни один уважающий себя народ никогда ничего не решает под давлением.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미러 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을 취소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회담 연기를 말하는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또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자국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면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테러 제재에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보다 5.15% 올랐고 브렌트유 선물도 5%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 27개국은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EU는 내년 말까지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지휘관 차용범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EU 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원금 활용 방안 합의는 일단 불발됐습니다. 한편 독일 공영방송 ARD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18에서 22세 남성 출국 금지를 해제한 후 독일로 피난하는 청년이 100배가량 폭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완화된 출국 규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을 병합한다면 미국의 지원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서안 병합을 추진한다면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랍 국가들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서안 합병이 아랍권과의 협력과 휴전 합의에 위협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앞서 이스라엘국회는 야당과 극우 연정 주도로 현재 시간 20일 서안의 이스라엘 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대한 예비 승인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벤스 부통령은 정치적 쇼였다면 매우 어리석은 쇼였다며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와 최소 2번의 추가 투표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네타냐후 총리가 반대해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이준입니다.